안녕하세요. 문사탄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페이퍼 강의를 통해 모집단과 표본집단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제 블로그에 질문을 올려줬어요. 뭐냐면, 선생님, 모집단과 표본집단을 구분하는 방법 중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모집단과 표본집단을 자꾸 헷갈려 하거든요. 실제로 표본집단은 되게 고르기가 쉬운데 왜 모집단은 왜 이게 뭐 A를 선정을 했었을 때 이게 왜 모집단이 안 되지? 이제 이런 궁금증. 실제로 이 시작은 실증적 연구부터 다시 한번 짚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실증적 연구 방법,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얘의 연구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만 짚어봐도 모집단과 표본집단을 고르기 훨씬 더 쉽습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의 목적, 이런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라고 하면 바로 사회문화 현상의 규칙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자연현상에 이제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냐면 뭐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다. 그죠? 뭐 이런 거. 뚝 떨어져요. 뭐 이런 거. 이게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자연현상의 법칙처럼 사회문화 현상에도 규칙이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보자. 이게 바로 실증적 연구입니다. 이제 실증적 연구의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예 가설을 하나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인강 시청 시간이 길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여기에 이제 그럼 누구의 학업 성취도? 고교생의 이런 이제 예가 들어갔어요. 이제 대상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인은 인강 시청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학업 성취도죠. 이게 독립 변수가 되고 얘가 종속 변수가 되죠. 즉 사회문화 현상에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이 연구자가 생각할 때는 이 규칙은 인강 시청 시간이 길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규칙을 잠정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왜 가설을 잠정적 결론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는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검증을 통해 이게 진짜네 라는 규칙을 찾아내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 연구 주제의 대상이 되는 집단, 이게 모집단입니다. 즉, 모집단은 연구 주제의 전체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연구 주제 자체의 대상이 되는 걸 찾아보면 그게 그냥 모집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땡땡 고등학교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고교생이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막 수십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부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표본집단입니다. 그러면 이 고등학교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에도 한 1000명 되는 거예요. 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 이제 3학년 1반만 뽑아서 이들한테 A집단, 뭐 B집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네들한테는 인강 시청을 시키고 얘네들한테는 시키지 않고 만약에 이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 학생은 모집단일까요? 아닙니다.
이 고등학생 전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땡땡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실제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 집단이 바로 표본 집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틀려요. 선생님, 나머지가 모집단 아니에요? 땡땡 고등학교 학생은 모집단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이 연구 주제를 가지고 고교생의 학업 성취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땡땡 고등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사람 숫자가 많아. 그러니 3학년 1반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3학년 1반만 표본 집단일 뿐 땡땡 고등학교는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 제발 여기다가 이거 선생님 모집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모집단 될 수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쉽습니다. 가설의 대상이 되는 게 모집단이구나. 오케이. 실제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즉 진행되는 그 진행의 대상이 자료 수집의 대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표본 집단이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모집단은 가설, 즉 연구 주제 전체의 대상이 되는 이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전부 진행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 집단, 진짜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우리는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땡땡 고등학교 어느 지역 들어가는 순간 표본 집단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게 좀 힘듭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땡땡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땡땡 고등학교 무슨 특목고예요? 엄청 공부를 잘해. 그러면 그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고교생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표본 집단이 대표성을 갖는 게 참 어려운 부분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 뒤에 선생님이 실제로 문제들을 통해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 이거 실제로 적용시켜 봐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과 표본 집단,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구 주제의 전체 대상이 되는 집단이 모집단입니다. 그리고 표본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표본 집단은 실제 진행되는 연구의 대상자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료 수집에 대상자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연구 주제를 찾으면 거의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실제 문제에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를 먼저 찾아봅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의 친밀 관계가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 얼굴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이제 연구 주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 주제의 대상자들, 이 연구 주제의 대상자, 즉 여성이 모집단입니다. 근데 이 여성을 전부 다, 대한민국 전 세계의 여성을 전부 다 일일이 연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20대 500명, 이 사람들이 바로 표본 집단입니다. 끝났습니다. 연구 주제의 전체 대상이 되는 집단, 모집단.
아하, 실제로 연구가 진행될 때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는 집단, 표본 집단. 실제 이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때에는 이렇게 연구 주제에서 모집단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가 진행될 때의 이제 대상자들, 표본 집단이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3번입니다. 33번에서도 연구 주제를 찾으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다문화 관련 활동이 학생들의 다문화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서는 연구 주제, 대상이 되는 학생들, 얘가 모집단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실제로 세모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고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태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받은 대상자가 바로 학생 500명이잖아요. 이 500명만 표본 집단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세모 지역 네모네모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모집단도 아니고 표본 집단도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 모집단은 이렇게 연구 주제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모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여기서 이런 땡땡 초등학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가는 걸로. 자, 이제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34번입니다. 과음과 만성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음주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게 연구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 연구 주제의 대상이 모집단이라고 보면 선생님 여기는 모집단이 안 나왔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모집단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모집단 자체를 잘 묻질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 연구에 동의한 성인들, 이 연구에 동의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 연구에 동의한 성인들이 바로 표본 집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집단에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다른 집단에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여주든 비디오를 보여주지 않든 이 모두 다 표본 집단입니다. 왜냐? 지금 이 연구 주제를 보면 만성적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여부, 얘가 독립변수입니다. 즉, 이해한 사람들은 음주를 감소될 거고 이해하지 않은 사람은 음주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거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건 거죠.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들을 비교하기 위한 얘네들이 바로 표본이거든요. 그러니 이 표본은 연구의 진행에 자료 수집 대상 전부 다가 표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실험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고 실험 집단과 비교하기 위한 이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 지금 선생님이 이 수업에서 집중하는 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고르는 이 파트에서 요것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나머지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또 모집단과 표본 집단 찾아볼게요. 35번입니다. 연구 주제 사회적 지위와 악성 댓글 쓰기 간의 관계.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 모집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설에 나와 있네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악성 댓글을 더 많이 쓸 것이다. 여기에서 연구 주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이 모집단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 50대를 각각 100명씩으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자료를 수집했죠. 이 사람들이 표본 집단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10대도 없고 60대도 없고 70대도 없고, 즉 모집단 전체에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10대, 70대, 60대는 빠져 있죠. 그러니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기엔 어려운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연구 주제의 전체 대상 모집단, 그리고 실제 연구가 진행될 때 자료 수집의 대상 표본 집단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6번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실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 9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들을 4집단으로 나눴죠. 이들을 4집단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전체가 그냥 표본이에요. 실제 여기에선 모집단이 아니라는 것만 문제에서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실제 여기서 모집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판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1학년 96명 전부 다가 자료 수집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 표본이어서 절대로 기억은 모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개인의 일상적인 행동의 변화에 가치 지향보다 주변 사람의 동조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이 나왔습니다. 이미 여기 가설의 전체 대상이 되는 개인들, 이 개인들 모두 다가 바로 모집단입니다. 주택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그리고 동일한 대상을 무작위로 500명씩 두 집단을 나눴습니다. 모두 다 자료 수집의 대상입니다. 모두 표본입니다. 왜냐? 모든 개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부의 사람들만 추출해서 그들의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전체 주제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바로 모집단, 그리고 실제 연구의 진행의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바로 표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전체 한 마을을 가는 순간 모든 개인은 다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가 없죠. 이 마을 안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죠?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는 표본 집단은 모집단 전체의 무작위여야 되는데 이건 한 마을만 갔기 때문에 모집단에 또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8번입니다. 청소년의 친구 관계와 비행 간의 인과관계. 가설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주제 자체에서 이렇게 모집단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연구 주제의 전체의 대상, 얘네가 모집단입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는 집단들, 표본 집단입니다. 하지만 이 표본이 모든 청소년을 다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일반화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이 문제에서는 이제 모집단, 연구 주제의 대상 청소년, 그리고 실제 자료 수집의 대상 표본 집단,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2년 전 수능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인과관계라는 말만 가지고는 가설이 아니라는 문제, 이거 꼭 구분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독립변수, 여기에서는 비행 청소년의 교제가 독립변수인 반면에 여기에서는 비행 경험이 독립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실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가설 설정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이렇게 설정될 수 있다라는 거, 두 가지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 자체가 선생님이 정리하고 영상을 만든 자체가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연구 주제 찾아봅니다. 행복감의 소득 수준과 물질주의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 이제 엄청 쉽죠, 모집단 찾는 거. 근데 선생님 여기 모집단이 안 나왔어요. 네, 이런 경우는 보통 모든 사람들 모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작년 6월 모평에서 엄청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왜냐? 30세 이상 성인을 표본이라고 본 거예요. 아닙니다. 30세 이상 성인 중 1000명, 이 1000명까지 끌어줘야지 표본입니다. 왜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표본 집단, 자료 수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수집의 전체의 대상이 30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명까지 이야기해줘야지 얘가 표본 집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 니은은 갑의 연구에서 표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 엄청 많이 틀렸던 문제였죠. 이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문제 학생들 엄청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오답률 아마 이게 1위였나 그랬을 거예요. 자, 연구 주제 찾아봅니다. 청소년이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빠지는 원인으로 가족 환경에 주목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 주제의 전체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 모집단입니다. 그리고 표본을 가볼까요? 연구 대상자는 300명으로 땡땡 지역 5개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즉 땡땡 고등학교, 즉 땡땡 지역 5개 고등학교 학생들 전부 다가 아니에요. 300명. 이게 표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왜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자료 수집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기 연구 대상자는 300명, 얘네들이 표본입니다. 그래서 니은, 즉 요 땡땡 지역 학교, 고등학교, 남녀 학생 이거는 표본 집단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엄청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41번 문제, 작년 수능 문제였죠? 작년 수능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연구 주제 확인해 봅니다. 정보격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A지역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형태에 부모의 경제 수준 및 부모의 인터넷 이용 형태가 미치는 영향, 길기도 엄청 깁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과연 여기서 이 주제의 전체 대상이 되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A지역 고등학생, 이게 모집단입니다. 주제의 전체니까요. 하지만 A지역 고등학생 전체를 하나하나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A지역에서 선정된 6개 고등학교 학생 1000명 중 부모도 응답이 가능한 300명입니다. 3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리을은 표본 집단 맞습니다. 그런데 A지역으로 해서 선정된 6개 고등학교 학생 1000명이 모집단이 아닙니다. 왜냐? 모집단은 연구 주제 전체이기 때문에 A지역 고등학생 전부 다야 됩니다. 즉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A지역, 얘가 모집단이에요. 고등학생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학교 다 있겠지만 그중에 6개를 고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중에 1000명인데 1000명도 다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가능한 애들을 골랐더니 뭐 한 300명 된대. 이들의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었죠. 그러니 이들만 표본 집단입니다.
자, 이제 모집단과 표본집단 구분하는 방법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실제 문제에 어떻게 모집단과 표본집단을 구분하는지도 적용시켜 봤습니다. 문제 보고 나니까 훨씬 더 명확해졌죠. 그리고 진짜 쉽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모집단, 연구 주제의 전체 대상입니다. 가설이나 혹은 연구 주제에서 보여져요. 아, 만약에 인강시청이 고교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고교생 전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표본집단, 실제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집단 중에 일부의 대상자들을 추출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때 그 연구의 대상자들, 즉 자료 수집의 대상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모집단과 표본집단 구분하는 방법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앞으로 모집단, 표본집단 절대로 틀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